불의 재료를 살펴보았더니 다행히 나무였소. 얼른 나뭇가지를 모아왔지만 습기 때문에 타지가 않았소. 불을 피우지 못해 괴로웠지만 가만히 앉아 불의 작용을 지켜보았소. 불 옆에 두었던 젖은 나무가 말라 불이 붙었소.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았소. 다양한 나뭇가지를 만져보다 원인을 알아냈고 많은 양의 나무를 부지런히 모았어요. 말려서 잔뜩 땔감으로 쟁여둘 생각이었소. 밤이 다가와 잠이 밀려들자 불이 꺼질까봐 몹시 겁이 났어요. 마른 나무와 잎사귀로 조심스레 불을 덮고 젖은 나뭇가지를 그 위에 얹어 두었소. 그러고서 외투를 펼친 다음 땅에 누워 잠속으로 빠져들었소.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어요. 처음 한 일은 불부터 살피는 일이었소. 덮어놓은 것들을 걷어내자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부채 역할을 해서 불길은 재빨리 살아났소. 이 역시 봐두었다가 나뭇가지로 부채를 만들어 불씨가 꺼질 것 같으면 다시 살려냈소. 다시 밤이 되자 불로 열뿐 아니라 빛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무척 기뻤어요. 불의 이런 점들을 알아내니 음식에도 쓸모가 있더군요. 동물의 내장을 불에 구운 것이 나무에서 얻은 산딸기보다 훨씬 맛이 좋더이다. 여행자들이 남기고 간 음식이었지요. 그래서 나도 같은 방식으로 타다 남은 불에 음식을 놓고 익혀보았어요. 산딸기들은 이렇게 하면 맛이 더 나빠졌지만 견과류와 뿌리 열매는 맛이 더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먹을 것이 점점 귀해졌소. 종일 쏘다녀도 고통스러운 허기를 달랠 도토리 몇 알조차 찾지 못하고 허탕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먹을 게 없다는 것을 알고 나자 그때까지 머물던 숲을 떠나 내가 경험한 얼마 안 되는 욕구를 더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소. 다른 곳으로 가면서 가장 한탄스러웠던 것은 우연히 구한 불을 놓고 가야 한다는 점이었소. 불을 다시 피우는 방법을 몰랐던 거요. 여러 시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불을 피우려는 온갖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외투로 몸을 감싼 채 숲을 가로질러 저무는 해를 향해 떠났어. 사흘을 이렇게 걷다가 드디어 탁 트인 시골을 발견했소. 전날 밤 내린 폭설로 들판은 온통 하얀색이었어. 풍광은 적막했고 대지를 뒤덮은 차고 습한 눈 때문에 발은 꽁꽁 얼어버렸어요. 아침 7시경이었지요. 음식과 거처가 절실했어. 마침내 비탈길 터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 보였어요. 양치기들을 위해 지은 게 분명했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호기심이 크게 발동해 오두막을 살폈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소. 어떤 노인이 불가에 앉아 아침을 만들고 있었소. 소리가 들리자마자 몸을 돌린 노인은 나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오두막을 나가서는 그 노쇠한 체격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아났소. 그의 외모뿐 아니라 주랭랑치는 모습은 좀 충격이었소. 하지만 나는 오두막의 모습에 금세 매료되었어. 눈과 비가 뚫을 수 없는 곳인데다가 바닷도 바짝 말라서 습기라고는 없었으니까요. 당신의 형편에 그곳은 마치 불의 강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린 지옥의 악마들에게 비친 마귀 소굴만큼이나 아름답고 신성한 곳으로 보였지요. 양치기가 남긴 아침밥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는데 빵과 치즈와 우유와 포도주였소. 포도주는 입맛에 맞지 않았소. 그러고 나자 피로가 몰려들었고 결국 집더미 사이에 누워 잠이 들었소. 깨어보니 정오였소. 하얀 땅에 환히 비추는 햇살의 온기에 이끌려 다시 길을 나서기로 했지요.
오두막에서 찾은 주머니에 나머지 음식을 담은 다음 여러 시간 들판을 가로질러 저물역의 어느 마을에 당도했어요. 마을의 광경은 기적과도 같았소. 오두막, 말쑥하고 단정한 작은 집과 웅장한 주택의 모습에 차례로 경탄했소. 정원의 채소, 통나무집 창가에 놓인 우유와 치즈가 내 식욕을 건드렸소. 가장 좋아 보이는 집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문간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비명을 질러댔고 어떤 여자 하나는 아예 기절해버렸소. 나 때문에 마을 전체에 난리가 난 거요. 일부는 달아나고 또 일부는 나를 공격했어요. 결국 돌멩이를 비롯하여 내게 던진 온갖 것에 맞아 심하게 멍이 든 채 벌판으로 도망쳐 야트막한 헛간으로 두려움에 떨며 숨었어. 마을에서 보았던 궁전 같은 집들에 비하면 몹시 누추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헛간 옆에는 깨끗하고 쾌적한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값비싼 경험을 치른 탓에 그곳으로 들어갈 엄두는 나지 않았지요. 내가 몸을 숨긴 곳은 나무로 지은 곳인데 위아래 높이가 하도 낮아 똑바로 몸을 펴고 앉아있기도 힘들었지. 바닥에 나무는 깔려있지 않았지만 습한 건 아니었고 수많은 틈새 사이로 바람이 들이쳤지만 눈과 비를 피할 수 있으니 그럭저럭 쓸만한 피난처였지요. 이제 이 헛간으로 피해 몸을 눕히고 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 무자비한 겨울 때문에 힘들고 야만적인 인간들 때문에 비참하긴 했지만 말이야. 동이 트는 즉시 헛간에서 기어 나왔지요. 옆집을 살펴보고 찾아낸 헛간에 계속 있어도 될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헛간은 집 뒤에 있었고 양옆에는 돼지우리와 맑은 샘이 있었는데 한쪽이 열려 있었소. 그 부분으로 내가 기어들어왔던 거지요. 이제 나를 볼만한 틈새는 돌과 나무로 모조리 틀어막아 놓고 나갈 때만 옮기게 해두었지요. 빛은 돼지우리를 통해 들어오는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거처를 마련하고 깨끗한 집으로 바닥을 깔아두고 몸을 숨겼지. 멀리서 사람의 형상이 보였기 때문이야. 전날 밤 당한 푸대접이 생생해 그를 믿을 수 없었지. 그래도 먼저 그날 버틸 채비는 해두었어. 훔쳐둔 거친 빵 한 조각과 컵 한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로 헛간 옆에 흐르는 깨끗한 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지. 바닥이 약간 높아서 늘 건조함이 유지됐고 집 굴뚝과 가까워 그럭저럭 따뜻했소. 이렇게 채비를 마치고는 결심을 바꿀 만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헛간에서 지내기로 마음먹었지. 전에 지내던 으스스한 숲, 빗물이 떨어지는 가지들, 눅눅한 땅에 비하면 낙원이었어. 기분 좋게 아침을 먹고 물을 좀 마시려고 막아둔 널판지를 치우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 틈새로 내려다보니 머리에 양동이를 인 젊은 여인이 헛간 앞을 지나고 있었어. 여인은 젊었고 몸가짐은 부드러웠어. 그때까지 내가 만난 오두막 사람들이나 농장 하인들과는 딴판이었지요. 하지만 옷차림은 허름해서 거친 천의 파란색 패티코트와 린네 상의뿐이었어. 따은 금발머리에도 장식 하나 없었지. 자물성했지만 좀 슬퍼 보였어요. 이 아가씨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15분가량 지나 우유가 좀 들어있는 양동이를 이고 다시 나타났소. 양동이 무게 때문인지 불편한 걸음걸이로 걷는데 한 청년이 이 아가씨를 맞이하더이다. 청년의 얼굴에는 더 깊은 우울감이 배어 있었소. 침울한 듯 몇 마디를 말을 건네더니 아가씨 머리에서 양동이를 받아다 집까지 직접 운반했소. 아가씨는 그 뒤를 따랐고 둘 다 자취를 감추었지.
곧이어 청년이 다시 나타났소. 이번에는 손에 연장을 들고 집 뒤쪽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소. 아가씨도 집과 마당에서 이 일 저 일을 분주하게 했고요. 내가 머문 헛간을 살피다 보니 사람들이 예전에 썼던 창문 하나가 있더군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널판지로 죄다 막아둔 상태였소. 그렇게 널판지로 가린 창문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틈새가 작게 나 있어 한쪽 눈으로 내부를 간신히 볼 수 있었소. 틈새를 들여다보니 작은 방이 보였고 하얗게 칠한 깨끗한 방이었지만 가구라고는 거의 없었소. 한쪽 구석에는 작은 불가에 노인 하나가 두 손에 머리를 묶고 암담한 듯 앉아 있었소. 아가씨는 분주히 정리하더니 곧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손에 들고 노인 옆에 앉았어요. 노인은 그걸 받아들더니 악기로 연주하기 시작했소. 개똥 지박귀나 나이팅게일 노래보다 더 감미로운 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사랑스러운 광경이었소.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본 적 없는 나 같은 괴물의 눈에도 말이요. 노인의 백발과 자애로운 표정에 존경심이 우러나더이다. 아가씨의 부드러운 몸가짐은 참 매력적이었소. 노인은 달콤한데 슬픈 곡조를 연주했는데 그 때문에 상냥한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는 게 보였소. 노인은 아가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소. 노인이 몇 마디 소리를 내자 어여쁜 아가씨는 하던 일을 거두고 노인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소. 노인은 아가씨를 일으키더니 더 없는 애정과 다정함으로 미소를 지었고 기이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느꼈어. 고통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라고 할까? 배고픔이나 추위, 온기나 음식, 그 어떤 데서도 전혀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지. 나는 창가에서 물러났어. 이런 감정은 견딜 수 없었으니까. 곧 청년은 어깨에 장작을 지고 돌아왔지. 아가씨가 문간에서 그를 맞아 장작을 내리게 도와준 다음 장작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었어. 그런 다음 아가씨와 청년은 따로 한쪽 구석으로 갔고 청년은 아가씨에게 커다란 빵 한 덩어리와 치즈 한 조각을 보여주었소. 아가씨는 기뻐 보였고 마당으로 나가 뿌리 열매와 야채를 가져와 물에 넣은 다음 불 위에 올려놓았소. 아가씨는 자기 일을 계속했고 그동안 청년은 마당으로 나가 땅을 파고 뿌리 열매를 부지런히 파냈소. 1시간가량 일하자 아가씨가 합류했고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소. 그동안 노인은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었지. 하지만 식구들이 나타나자마자 명랑한 기색을 보이더군. 이들은 함께 앉아 식사했어. 식사는 금세 끝났지. 아가씨는 다시 집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노인은 청년의 팔에 기대 몇 분가량 햇빛을 받으며 집안을 산책했어. 이 훌륭한 두 사람의 사이의 대비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어. 한 사람은 백발의 자애로움과 애정으로 빛나는 표정의 노인, 또 한 사람은 가날프고 우아한 몸매에 섬세하고 균형 잡힌 외모를 갖춘 청년이었어. 그러나 청년의 두 눈과 몸가짐에서는 한없는 슬픔과 절망이 배어나왔어. 노인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청년은 아침에 쓰던 연장과 또 다른 연장을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소. 금방 밤이 찾아들었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집 사람들은 촛불이라는 것을 써서 빛을 연장했소. 해가 저문 후에도 옆집 사는 인간들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끝나지 않아 기뻤어. 저녁이 되면 아가씨와 청년은 내가 모르는 이 일 저 일에 바빴고 노인은 다시 악기를 꺼내들고 아침에 나를 매혹했던 천국의 음악을 연주했소. 노인의 연주가 금방 끝나자
청년은 연주 대신 단조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노인이 연주하는 악기의 화음이나 새들의 지저귀가는 닮은 데가 전혀 없는 소리였어. 그 후 그것이 책 읽는 소리라는 걸 알았지만 당신 하는 말이나 문자에 관해서는 하나도 몰랐다오. 이 식구들은 잠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불을 끄고 들어갔소. 축축한데 쉬러 갔다 온 것 같소. 3장 끝. 유니세프에 제가 기부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유니세프 팔찌가 왔답니다. 10월 달에 100명 돌파된 기념으로 유니세프에 기부를 시작했고 팔찌는 오늘 왔으니까 거의 한 달 걸려서 받은 것 같아요. 팔찌가 너무너무 가볍고 깔끔하고 예쁩니다. 혹시 유니세프에 동참하실 분은 이 팔찌 한번 동참하셔서 팔찌 받아서 유니세프 팀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니세프 말고 초록 우산에서도 팔찌나 반지 같은 거를 기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있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같이 동참하셔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